양해라는 말 있죠. 양해는 사정을 살펴서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내 마음이 넓어서 너그럽게 이해해주거나 또는 그 사람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주는 그런 상황이 양해인 것이죠. 반갑습니다. 셋다 한자 제397강입니다. 셋다 한자는 한자를 한자 그 자체로 해석합니다. 예전에 어떤 글자로 한자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한자를 가지고 한자를 해석하는 것이죠. 또한 셋다 한자는 상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풀해자에 관련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풀해자가 포함된 6개 단어를 셋다 한자로 해석하려 합니다. 모든 단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풀해자를 보겠습니다. 이 풀해자는 풀다라는 의미가 있고 깨닫다는 의미도 있죠. 이 풀해자가 포함된 단어로는 난해하다, 오해, 곡해, 와해, 해명, 양해 등이 있는데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셋다 한자로 해석하려 합니다. 셋다 한자 시작합니다. 먼저 각 단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풀해자를 보겠습니다. 이 풀해자는 풀다는 의미가 있고 깨닫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풀해자는 불각자와 칼도자와 소우자로 결합되었죠. 이 중에 불각자는 뿔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뿔이죠. 또한 이 불각자는 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칼도자는 칼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우자는 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풀해자는 뿔부터 칼로 소잡는 것이 푸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칼을 이용해 뼈를 중심으로 소의 살을 발라내는 모양입니다. 소고기를 먹기 위해 소를 잡아 해치하는 그 작업을 풀해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기술자가 칼을 가지고 소 한 마리를 해치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해치하면 300가지가 넘는 부위들이 나타납니다. 그 각 부위마다 독특한 맛이 있는 것이죠. 풀해자는 칼을 이용해 뼈를 중심으로 소의 살을 발라내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해하다는 말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울 난자를 보겠습니다. 어려울 난자는 어렵다는 뜻이 있고 싫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려울 난자는 진흙근자와 새추자로 결합되었죠. 그중에 진흙근자는 진흙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추자는 새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새추자는 작은 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난자는 진흙에 새가 빠지면 나오기 어렵다,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는 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으로도 진흙에 빠지면 그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림처럼 코끼리가 진흙에 빠지면 어렵사리 밖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새끼가 빠지면 어려운데 애미가 도와주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곳에 새가 빠지게 되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날갯짓으로는 여기를 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려울 난자는 새에 날 수 있는 능력도 진흙에서는 발휘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울 난자와 풀해자로 결합된 난해입니다. 난해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어려울 난자는 진흙에 새가 빠지면 나오기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흙에서는 새의 능력도 발휘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풀해자는 뿔부터 칼로 소잡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의 살을 부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난해라는 말에서 풀해자는 대상을 부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난자는 환경이 나쁘면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발휘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해라는 말은 환경이 곤란하여 풀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풀기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난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환경이 곤란하여 풀기 어려운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오해란 말에 사용되고 있는 그르칠 오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르칠 오자는 그르치다는 뜻으로서 잘못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르칠 오자는 말씀 원자에 큰소리 오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큰소리칠 오자는 큰소리칠 화자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말씀 원자는 말씀,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큰소리칠 오자는 큰소리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르칠 오자는 큰소리로 하는 말은 그르치기 십상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떤 일을 풀어갈 때 그 일을 풀기 위해서 차근차근 차분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큰 소리로 화를 낸다고 풀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그르칠 오자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진리를 그르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림처럼 두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서로 큰 소리 치면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전후사정을 따져봐야 문제가 그나마 풀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큰 소리 치면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그르칠 오자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진리를 그르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르칠 오자와 풀해자로 구성된 오해입니다. 그 중에 그르칠 오자는 큰 소리로 말을 하면 그르치기 십상이라는 설명이죠.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하면 진리가 그르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풀해자는 소의 살을 부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모양입니다. 오해란 말 중에서 풀해자는 대상을 부위별로 구분한 후에 정리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르칠 오자는 화를 내며 큰 소리치면 문제 해결을 그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셋단자가 해석하는 오해는 화를 내면서 문제를 풀면 그르친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국어사전에서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다를 오해로 설명하는데 셋단자는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곡자라는 말에 사용되고 있는 구불곡자를 보겠습니다. 구불곡자는 굽다라는 의미가 있고 가락이나 곡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불곡자는 뚫을골자가 두 번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왈자가 있죠. 이 뚫을골자는 뚫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붓으로 사용될 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말할 왈자는 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불곡자는 말에 두 사람을 고려하면 굽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상반된 두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그런 것이죠. 합의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입장을 동시에 대변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잘못되고 누구 하나 잘했다고 해야지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굽게 된다는 것이죠. 구불곡자는 상반된 두 사람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면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굽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의견이 굽게 된다라는, 내 생각이 굽게 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구불곡자와 풀해자로 구성된 곡해입니다. 그중에 구불곡자는 말에 두 사람을 고려하면 굽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해자는 소의 살을 부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모양을 설명합니다. 곡해라는 말이 있죠. 그 중에 풀해자는 대상을 부위별로 구분한 후에 정리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불곡자는 상반된 두 사람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곡해는 문제를 푸는 방법에 일관성이 없어 굽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사실이 옳지 않게 해석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셋단자에서는 문제를 푸는 방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곡해라고 합니다. 와해란 말에 사용되고 있는 기와 와자를 보겠습니다. 기와 와자는 기와를 의미하고 질그릇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기와 와자는 기와 두 장이 겹쳐있는 모양을 형상한 것이죠. 이 기와 두 장이 이렇게 나란히 겹쳐있는 이 모양이 기와 와자입니다. 건물의 지붕을 이는 데 쓰는 건축자재인 기와를 설명하는 기와 와자는 기와 두 장이 겹쳐있는 모양을 형성한 글자이죠. 기와 와자와 풀해자로 구성된 와해입니다. 이 중에 기와 와자는 기와가 겹쳐있는 모양을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건물의 지붕을 이는 데 쓰는 건축자재인 것이죠. 또 풀해자는 소의 살을 부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모양을 설명합니다. 기와 와자와 풀해자로 구성된 와해입니다. 이 와해를 국어사전에서는 계획이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셋단자는 기와 와자는 건축자재인 기와의 모양을 형성한 글자이고 그리고 풀해자는 대상을 부위별로 구분한 후 정리한 모습을 설명하기 때문에 와해는 기와가 깨졌다는 뜻으로서 문제 해결이 완전히 망가진 걸 말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과 셋단자의 설명이 거의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이 와해는 건물을 잘 짓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와를 올리는데 그 기와가 깨지면 건물의 모양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와해는 문제 해결의 마지막 부분에서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해명이란 단어에 사용되고 있는 발글명자를 보겠습니다. 발글명자는 밝다는 의미가 있고 화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발글명자는 해일자와 다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해일자는 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룰자는 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글명자는 해와 달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해와 달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두 개의 기둥인 것이죠. 발글명자는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해와 달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해자와 발글명자로 구성된 해명입니다. 이 중에 풀해자는 소의 살을 부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모양을 설명하지요. 또 발글명자는 해와 달이 세상을 환하게 밝힌다는 것으로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해와 달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이라는 말에서 풀해자는 대상을 부위별로 구분한 후에 정리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고 발글명자는 해와 달의 역할로서 세상이 밝은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명이라는 말은 정리를 위해서 명쾌하게 풀어 밝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 해명인 것이죠. 국어사전에서도 까닭이나 내용을 풀어 밝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단자나 국어사전의 설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양이라는 말에 사용되고 있는 어질양자를 보겠습니다. 어질양자는 어질다는 뜻도 있고 살핀다는 뜻도 있죠. 어질양자는 말씀 원자와 서울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말씀 원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울경자는 서울, 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살고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어질량자는 서울에서 말을 할 때는 어지러야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임금의 주변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설사 내가 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금 주변에 갔을 때는 최소한 어진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임금이 계신 곳에서는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임금에게 잘못 보이면 삼족을 멸할 만큼 가문에 풍지박산이 일어납니다. 어질량자는 임금의 주변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양해라는 말은 어질량자와 풀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질량자는 서울에서 말씀을 할 때는 어지러야 한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임금의 주변에서는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풀해자는 소의 살을 부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질량자와 풀해자로 구성된 양해입니다. 그 중에 어질량자는 임금의 주변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죠. 또 풀해자는 대상을 부위별로 구분한 후에 정리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는 임금에게 하듯 이해하는 것에 신중한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임금과 어떤 문제를 대할 때는 설사 내가 큰 손해가 있더라도 양해하지요. 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우리 공동체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임금에게 하듯이 누구에게 이해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양해인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사정을 살펴서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을 양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셋다자는 그 사정을 살피는 정도가 임금에게 하듯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정을 살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마치 임금과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임금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양해인 것이죠. 임금님을 이해하듯 신중한 모양을 보이면 그것이 양해인 것입니다. 오늘 풀해자에 관련된 두 번째 시간은 풀해자가 사용되는 단어 중에 조금 부정적인, 조금 어려운 문제를 다뤘습니다. 난해라는 말이 있죠. 난해는 환경이 곤란하여 풀기가 어려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해는 화를 내어 문제 풀기를 그르친다라는 그런 뜻이죠. 왜 문제 풀기를 그르쳤는가?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곡해는 문제를 푸는 방법에 일관성이 없어 굽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관성 없이 굽어진 상태로 풀게 되면 그게 바로 곡해인 것이죠. 또 와해는 기화가 깨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듯이 문제 해결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와해라고 하죠. 또 해명도 있습니다. 해명은 정리를 위해 명쾌하게 풀어서 밝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양해는 임금에게 하듯 이해하는 것에 신중한 모양을 설명하죠. 오늘 나온 6개 단어들도 이해를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이해가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서 잘 된 것이고 이해가 잘못됐을 때는 무슨 이유로 잘못되었는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풀해자에 관련된 두 번째 시간으로 6개 단어를 모아 셋다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보다 양해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을 훨씬 평안하게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